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공천 기준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드릴까 합니다. 우선 세 가지 측면에서 돋보인다고 할까요. 세 가지 측면을 짚어봤습니다. 민주당과의 차별화, 그리고 현역 의원 컷오프, 그리고 이기는 공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민주당과의 차별화 측면에서 우선에 두드러지는 부분은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상당히 공을 들인 흔적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이제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경우 지금 후보자 적격 심사를 거쳐 사실상 사전에 컷오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명 행사, 친명 공천,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최성전 고양시장 등에 대한 부적격 판정, 황운하, 노웅래, 정봉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적격 판정, 이런 거 볼 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후보자 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임의로 공천 부적격자들을 정리해 내버린 상태에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을 설령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객관적이다, 이렇게 객관성이 담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민주당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객관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모든 평가를 수치화함으로써 물론 수치화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 정당 공천에서 지도부의 판단도 일부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천 때마다 논란이 됐던 개파 공천, 밀실 공천,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친윤 공천이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검사 출신들, 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장차관 출신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양지의 전략 공천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선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역 의원들을, 그 지역의 현역 의원을 무조건 컷오프 시켜버린 상태에서 무늬만 경선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가는 역시 한동훈은 윤석열 직계였다, 아바타였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별성이 돋보이는 부분은 도덕성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공천 후보자 심사에서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 단속된 사람, 그리고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뇌물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사람, 아니면 전과사범에 온갖 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 중인 사람, 이런 온갖 범죄자들이 사실 후보자 심사를 통해 적격 심판을 받았죠.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부분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도덕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한 대한민국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사대악, 이런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성폭력 2차 가해, 민주당으로 치면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강현 특보,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물론 이제 마지막 순간에 공천 신청을 철회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경력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원천적으로 공천 심사에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단 한 차례, 그리고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2차례,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에는 3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경우 모두 공천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공천 신청 시 또 불체포 특권 포기각서를 서기로 한 것도 민주당과의 확실한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특히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본회의 대표 연설에서도 대국민 약속을 했다가 또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던 그런 전력이 있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각종 범죄 혐의자들이 공천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을 때는 재판기관에 지급된
국회의원 세비를 전액 반납한다 이런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 그리고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제출토록 한 것이죠. 현역 의원 평가 항목에서는 현역 의원 교체 지수를 통해서 권역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들은 공천을 원천 배제시키고 하위 10%에서 30%에 해당하는 현역에 대해서는 경선 득표율의 마이너스 20%의 조정지수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현역 의원 컷오프는 7명이고 예상보다는 컷오프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또 하위 평가 18명에 대해서는 경선 기회는 부여하되 감점을 안고 출발하게 그렇게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감점자는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체 지수가 하위 30%보다 높은 의원이라도 또 반드시 공천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어지는 공천 심사 그리고 경선 결과에 따라서 공천장을 놓치게 될 가능성도 물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역 의원 교체 지수는 당무감사 20% 그리고 공관위 주공 컷오프 조사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 당무감사 결과가 30%입니다. 그렇게 각각 적용키로 했는데 당무감사는 이미 김기현 지도부에서 실시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기여도 같은 경우는 수치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 지도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공관위가 주관하는 컷오프 조사 결과 40% 그리고 면접 1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관위의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 평가를 위해서 또 권역별로 분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쉽게 말하면 양지가 있고 험지가 있는데 그런 지역의 현역 의원들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런 측면에서 권역별로 분리를 했는데요. 1권역으로는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인천, 경기, 전북 소위 말하는 험지죠. 광주 전남 지역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없어서 빠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험지가 1권역으로 이 권역에서는 현역 의원 13명 중에 10%에 해당하는 1명이 컷오프 대상이고 2명은 마이너스 20% 감점을 받게 됩니다. 2권역으로는 대전 충남북 중원지역입니다. 역시 11명 중 1명이 컷오프 대상이고 2명은 마이너스 20% 감점입니다. 3권역으로는 서울 송파구와 강원 그리고 부울경 국민의힘에서 좀 유리한 지역이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히 유리한 지역도 아닌 그런 지역들입니다. 37명 가운데 컷오프가 3명이고 8명이 마이너스 20% 감점입니다. 4권역으로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대구 경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일 양지에 속하는 그런 권역입니다. 29명 가운데 2명이 컷오프되고 6명이 마이너스 20%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대신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지낸 중진에 대해서는 경선 득표율에서 일괄적으로 마이너스 15%를 감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만약에 조정지수까지 아까 얘기했던 조정지수 20%까지 적용받게 된다 그러면 최대 마이너스 35%의 감점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역 의원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과거처럼 공관위에서 자기적으로 컷오프를 시켰을 경우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든가 아니면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지금 신당이 너무 많이 창당되고 있죠. 그런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최대한 줄여보겠다 그런 의도가 보이고요. 그리고 또 현역 의원 컷오프 수를 최소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현역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만약에 컷오프를 적용했다가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재의결할 때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점도 나름대로 계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현역 의원의 탈당도 막고 이길 수 있는 공천 그리고 동시에 세대 교체도 실현하는 일석사조를 노린 것 같은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가산점도 있습니다. 감점이 있었다면 가산점이 있는데 정치 신인 그리고 청년, 여성,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 20%에서 최소 2%까지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약자들이 손쉽게 공천장을 거머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역 의원들 가운데 20, 30%의 감점을 받는 그런 지역구에서는 10%에서 20%의 가산점을 안고 신인들이 경선에 참여하면 한 번쯤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게 여기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20에서 30% 지금 퍼센트를 얘기하는 것은 이 점수 20에서 100점 만점에 20, 30점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100점 만점에 50점을 받았다. 그런데 가산점이 10%다. 그러면 제가 55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50점을 받았는데 감점이 20%다 이러면 50% 그러면 40점이 되겠죠. 제 점수. 이런 식으로 되는 계산입니다.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는 현역 의원 지역구에서는 신인을 비롯한 원외 인사들이 가산점을 받고 도전한다고 해도 그래서 쉽게 공천장을 거머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전망이기도 합니다. 현역 의원들의 경우 아무래도 자기 지역에 대한 장악력이 있죠. 그래서 감점을 다소 받는다 하더라도 신인들이 가서 또 경선에서 얻을 수 있는 득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산점이 10%, 20% 한다 해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및 광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번 이상 낙선한 사람은 경선 득표율에서 마이너스 30%를 감점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천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죠. 경선 방식에 있어서는 지역구별로 경선 후보자는 3명 이내로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는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역별로 또 당원 및 일반 국민의 비율을 구별한 점도 지금 눈에 띕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전남북, 대전, 세종, 충남북, 제주 등 국민의힘 당세가 비교적 약한 지역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원 20%, 일반 국민 80%를 했고요. 나머지 서울, 강남 3구와 부울경, 대구, 경북, 강원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가 강한 지역에서는 당원과 일반 국민의 비율을 50대 50으로 이렇게 반영키로 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평가 기준으로 볼 때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아마 가장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3선 이상 15%는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만약에 20%의 감점까지 더해지면 마이너스 35%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교체지수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체지수만 그렇게 높지 않으면 15% 정도의 감점으로는 도전자들이 3선 이상 정도 되면 뭐 도전자들이 크게 도전자들에게 자리를 쉽게 빼앗길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